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CCTV가 다 봤어요입니다. 자, 뭘 봤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밀키트 전문점입니다. 냉장고에서 이제 물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자, 바코드 찍고 주머니에서 지갑도 척 꺼냈는데 지금 꺼냈는데요. 자, 근데 자, 결제창을 초기화했습니다. 봉투값 바코드 찍더니 봉투에다가 물건 그냥 넣고 퇴장합니다. 아니, 결제도 안 됐는데. 자, 그런데 다음날 또 등장. 저렇게 바코드 찍고 물건 담고 있고, 자, 주변을 두리번 거리, 어라? 이거 내 사진 아니야, 이거? 자, 점주가 붙인 철도 사진을 빤히 보더니 이번엔 제대로 결제를 합니다. 자, 먹튀범 수배전단 저거 안 봤으면 저 여성 또 먹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일 저녁 6시 50분쯤에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밀키트 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단 이 가게는 무인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여성이 이 부대찌개 밀키트 바코드를 찍고요. 결제창 초기화를 합니다. 그 뒤에 봉투값 100원만 결제하고 나갔던 겁니다. 다음날 오전에 점주가 이걸 눈치를 채고 이 가게 내부에 있는 이 CCTV에서 여성이 잡힌 부분을 캡처해서 붙여놨습니다. 또 경찰에 사건도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저녁 7시에 그 여성이 또 방문을 한 또 겁니다. 왔구나. 이번에는 매콤 찜닭 밀키트 바코드를 찍고요. 바로 봉투에 담더니 점주가 붙여놓은 자신의 절도 사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더니 그제서야 결제를 했습니다. 이걸 봤군요. 어머, 이거 나 아니야 했던 겁니다. 자, 팀장님. 그래서 저 여성 잡혔습니까? 아니면 저거 보고 자수했습니까? 저 경찰에서 연락하기 때문에 출두를 했는데요. 1월 10일 날 여성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범죄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그 여성이 아마 점주한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말은 없고 예. 계좌번호만 붙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1월 3일 날 절도한 사건은 절도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날 6시 50분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오후?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일몰 후에 절도하게 되면은 타인의 주거라든지 건조물 들어가게 되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목이 올라갑니다. 예.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물론 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마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은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지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진행을 그렇습니다. 해주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예.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이어갈게요. 대낮 만취 난동 누구입니다. 자, 대낮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카페로 들어오는 저 남성들 주목해 주세요. 자, 휘청휘청 호랑나비 추면서 주문을 하고, 자, 지금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잠시 후에 앉을 겁니다. 앉았는데 뒤로 펄러덩. 아이고야. 자, 직원이 와가지고요. 어머,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이 막 내쫓습니다, 지금. 끌고 나가려고 해요, 지금. 그랬더니 본격적으로 난동 시작. 사장 멱살 잡고 주먹 퍽퍽. 자,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는데 역시 경찰한테도 난동 퍽퍽. 자, 승현님. 네네. 지난 16일 백주 대낮부터 저 질문을 아직 듣고 좀 말해주세요. 백주 대낮부터 자, 경찰한테 그리고 점주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역 조폭 같은데요. 저도 지역 조폭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무안군에 있는 카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우던 두 사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저 두 사람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역 조폭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강력반 형사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12시에 퇴근한 뒤에 지역에서 술을 마신 것인데요. 뭐 술 마신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이 카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카페에 들어가서 술 한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과 사장님과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결국 수갑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로 연행이 되었는데요. 아이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예.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이 강력반 형사들은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저 사람들 말이죠. 전남 목포 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들입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랬더니 시민과 후배 경찰을 아주 지팡이로 패는 이 나쁜 경찰들. 자, 팀장님, 진짜 선배로서 저 후배 형사들 준엄하게 좀 꾸짖어 주세요. 준엄하게도 꾸짖어야 되지만 제가 선배로서 그
그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린 다음에 어찌됐든 목포서 형사들이 술 먹고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에 무안서에서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건하게 되면 아마 직위 해제를 할 거예요. 직위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데 물론 피해자 신문해가지고 처벌을 받지만 알다시피 경징계가 있거든요. 경징계는 견책하고 감봉이 경징계고 중징계는 알다시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인데 이 두 형사들은 형사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경징계는 아니고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들이 저렇게 술 먹고 본분을 잊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팀장님 그 사과는 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도 맞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만 좀 강하게 야 이놈들 정신 차려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형사들 경찰학교 졸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고 했는데 믿기는커녕 패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저런 일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 저는 좀 아니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폭행죄로만 지금 뭐 저 혐의가 나오는데 저는 공직방위죠.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저 팀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징계 상황은 그 범죄에 걸맞는 형사처벌 받고 난 다음에 징계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물론 저는 술 마시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자기 자신의 그 술 먹는 정도를 지나서 일반 시민들이 있는 카페에 가서 난동 부리는 것, 그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우 팀장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그러시고 계십니다. 아니 후배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선배가 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김정은 전 연인 상대 패소입니다. 자,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은 씨가 전 연인에게 임신 사실로 내가 협박을 당했다면서 1억 상당의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1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나는 임신 중절을 그 여자한테 강요한 적도 없고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세상에 패소했어요. 그렇죠. 이게 민사소송이에요. 이게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민사로 협박당하고 그리고 명예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김정은 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졌습니다. 민사소송에 졌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사실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도로가 갑자기 폐차장으로입니다. 자,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 잘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앞에 차선 바꿨고, 왜 이렇게 가? 왜 서 있어? 왜 서 있어? 안 돼! 안 돼! 꽝! 아이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고, 저 뒤 후방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그냥, 승현님. 네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서 있는 저 차량이 이미 삼중 추돌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삼중 추돌 후에 저 차량에 시동이 꺼져가 있었는 거예요.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두 차량은 갓길로 빠졌는데 지금 저 차량만 저렇게 2차선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뒤에 있는 차량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돌을 했고 그 추돌로 인해서 뒤에 또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 것입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차가 먼저 좀 뒤에 어떤 사고 났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차량도 분명히 앞에 있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그 앞차는 빠져나갔잖아요. 뒤에 있는 차량도 낮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방 주시를 조금 제대로 했으면이라는 생각도 함께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나 사고가 나면 사고 후속 조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역시 문제없이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들이 문제 없어요. 쾅! 안 돼, 쾅! 아우, 세상에 이게 앞에서 저렇게 연쇄 추돌을 하면 솔직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좀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 주행하다가 지금 연쇄 추돌된 어떤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추돌하는 모양새인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앞뒤 차량이 추돌 사고 일어났을 때 뒤 차량이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 정도면 사실은
저 봤을 때는 충분히 정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뭐 딴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속도를 냈든지 정지를 못 해가지고 또 다른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뒤에서 추돌했던 사고 100% 과실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5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난장판 만들고 야반도 줍니다. 자, 충격적인 사진 함께 보시죠. 아이고 세상에 침대에 온갖 그냥 오물의 쓰레기에 그냥 아유 컵라면 저거 먹지도 않은 거 그냥 아유 생수병에 아우 커피 얼룩에 그냥 심지어 휴대폰 케이스는 왜 놓고 가? 자 바닥 아유 이거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바닥에 귤 껍질 까만 그냥 담뱃재들 그냥 벽면에 아유 검은 자국들 천지 어떤 놈이야 잡히기만 해봐 그냥. 자, 예, 이 기자 이 글을 올린 분이 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분이 모텔 사장님이래요. 저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잡아 죽이고 싶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텔 운영한다는 저 사장님의 하소연이 올라온 겁니다. 이 사장님은 앞서도 인테리어 비용 6억 사기를 당하셨고요. 어렵게 모텔을 오픈해서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이 객실을 저렇게 보시다시피 담뱃재와 각종 쓰레기로 난장판을 만들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손놈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 객실을 아니면 저기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저 마음대로 불을 지르고 지 마음대로 하라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적당하게 사용을 하고 속념상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일부러 뭐 물을 뿌려놓고 음료수를 뿌려놓고 손괴한 모양새거든요. 저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것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것 때문에 악취 때문에 모텔 업무가 마비가 됐다 그러면 아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위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아예 이 차제에 이런 것들은 좀 고소를 아니면 고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맞지 않나. 니한테 맘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쓰라고 하루 적당하게 쓰라고 준 거지 그 이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 안방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그 집들이 때 부부 침실에서 자겠다는 이 시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한 부부가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시부모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시부모님 사시는 곳이 파주다 보니까 당연히 식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께서 저녁 먹고 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요. 이 아들 내외집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 3개입니다. 그래서 안방, 취미방, 옷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방을 제외하고는 누가 잘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부모님이 자고 가시면 거실에 이부자리를 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자고 갈 테니까 그 안방에서 잘 수 있게 준비를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안방은 부부 공간이니까 거실에 준비를 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른들 대접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서 안방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안방도 안방이지만 침대 그거 오빠랑 저랑 같이 쓰는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저도 양보 못해요. 파주로 가시든지 거실에서 주무시든지 동그라미. 좋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올라올 뻔했어. 박 변호사님. 자, 오늘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 아이고 어른이 왔으면 지들이 먼저 안방 비워놓고 주무시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허리도 안 좋은 나한테 거실에서 자라고 하네. 아이고 우리 아들 은배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결혼시키는 줄 아냐 이놈아 X.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들 은배부터 팀장님. 제가 보기엔 저도 이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포에 사는데 집들이를 해요. 아니면 식사하러 막 가끔 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면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잔다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왜 아들의 평온을 깹니까? 만약에 제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못할 상태가 됐다. 그럴 경우엔 당연히 저 골방에 가든지 거실에 자야 되지. 어떻게 시부모가 그 사이좋은 그 부부 내외를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집으로 가세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승 의원님. 뭐 그게 일주일이고 2주가 아니고 딱 하루일 거잖아요. 하루 어머님 아버님 오셨으면 저는 안방 하루 비워주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취미방하고 그다음에 옷방이 있다면
그 방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치워서 어르신들 모셔야죠. 거실은 사람이 자는 곳이 아닙니다. 거실에 잘못 자면 어머님 입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에이, 그건 아니다. 아니, 저는 거실에서 거실도 얼마나 따뜻한데. 안 돼. 거실에서는 사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대. 이 소파 얼마나 좋은데. 안 돼. 거실 그건 소파. 한 대. 그건 그 바깥쪽이라기 때문에 저는 안 되면 안방이 아니면 다른 방이라도 어머니께 꼭 아버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님 약간 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박 변호사님. 배려심이거든요. 부모님들을 글쎄요, 그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정도 자는데 침대에 좀 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최소한 아이들 아니더라도 어머님 위해서 아이다, 걔한타, 마루에 작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본인들이 마루로 가 있어, 고마. 거기서 자세요. 어디 들어올락합니까? 이런 모양새는 저는 좀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쉽다. 많이 아쉽다. 진짜. 너무너무 아쉽다. 예. 그게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예. 자, 이 기자 개인 생각도 좀 알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남이 자던 침대에서 자는 건데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좀 찝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요즘은 이렇게 접히는 토퍼도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거 구비해놨다가 뭐 취미방이든 거실이든 깔아드리면 다 쾌적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로 갈등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 입장입니다. 이 가족 여러분들도 OX가 굉장히 갈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요? 박혜주님은 침대는 킹왕짱 프라이빗 공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유애경님, 며느리가 안방 주무시라고 해도 저는 반대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수빈님은 전 손님 오면 안방 내줍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웨이님도 하룻밤인데 뭐 어때?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